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차 부등식을 해서 2차 부등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만 했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오늘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이게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다 같은 거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좀 억울하지만 여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제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그냥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그냥 기본 도구로서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특히 여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제일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바꿔서 푸는 거야. 말을 바꿔서 이 문제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 얘를 뭐를 가지고 접근해야겠구나를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작성을 한번 했었지. 사실 미리 좀 얘기하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함수, 부등식, 방정식은 모두 같은 거다.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모두 같은 거야. 우리가 이미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을 했었거든. 그러면 2차 부등식의 작성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의 작성과 다를 게 없겠다. 같은 걸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걸 한 번만 좀 복습을 하고 가볼게요. 잘 알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2창의 개수가 1인 것만 할게. 2창의 개수가 1이고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 작성은 어떻게 쓰냐면 이 과정을 보셨지. 2창의 개수가 그냥 우리 A라고 할까? 유식하게. 2창의 개수가 A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 과정을 보셨어. 최고차에서 A니까 A를 곱해주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받기 위해서는 x-알파와 x-베타를 근으로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0까지 꼭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에 바로 그렇게 쓸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을 1차항의 개수 두근의 곱을 상수항으로 해서 는 0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의 작성을 배웠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인수정리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2차 부등식의 작성도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은 최고차의 수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최고차의 수가 1이고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첫 번째는 얘를 근으로 하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를 근으로 하는 2차 부등식의 작성. 요걸 하나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조금만 띄어쓰자. 바깥쪽 값이 생기지.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럼 결국은 2차 방정식하고 다를 게 없다. 우리 이제 영재반이니까 잘 알겠지만 방정식에서 결국은 이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게 중요했었거든. 그럼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에서도 어쨌든 이 알파랑 베타라는 애가 사이값이 됐든 바깥쪽 값이 됐던 이 알파랑 베타가 뭐가 될 거냐면 선생님 그냥 나만 표현하는 얘기 나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식의 기준이 되는 아이들인 거지. 방정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그냥 기준이 되는 값들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최고 최소의 양수니까 사이값이면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값이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를 풀 거고 최고차에서 양수일 때 이렇게 바깥쪽 값이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푸는 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인수정리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인수정리로 생각하면 최고차에서 1이니까 알파, 베타 사이 값을 근거로 하는 2차 부등식은 x 알파 곱하기 x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 인수정리 이용해서. 아니면 애초에 그냥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알파 베타가 기준이 되는 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 식이 돼야 될 거거든,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똑같이 x제곱의 두분의 합을 마이너스 붙인 거 1차의 개수로 두분의 곱을 상수항으로 생각하고 사이 값이니까 0보다 작다. 둘 중에 뭘 생각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바깥쪽 값이면 반대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x 알파 곱하기 x 베타는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치 방정식을 풀듯이 2차 부등식의 작성을 풀듯이 풀 때는 x제곱의 두분합을 마이너스 1차의 개수로 두분의 곱을 상수항으로, 조심해야 될 건 크다만 계속 작다냐 크다만 맞춰주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작성은 2차 방정식의 작성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파 베타가 식의 기준이 되는 값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의 작성을 방정식 작성하듯이 작성하면 된다는 거지. 크다 작다만 잘 생각을 해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냥 가볍게 문제 두 개만 보고 오자. 574번하고 576번을 먼저 보고 오늘 이제 제일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할 거라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겁은 안 먹어도 되고. 자 그러면 224번에 자 2차 부등식 A가 x는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야. 개수가 3이고 얘를 딱 보자마자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인데 근이 바깥쪽 값이다. 바깥쪽 값이다. 그럼 우리는 빨리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fx는 0보다 크다의 형태겠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너네 잘 기억하겠지만 최고차에서 양수인 것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뭘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뭘 써도 상관없어. 그냥 최고차의 개수가 3이고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값이니까 1하고 2가 기준이 되는 값이니까 그냥 3에 어쨌든 x-1하고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바깥쪽 값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다가 되면 되겠다 라고 풀어도 될 거고, 아니면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바꾸는 거야. 마치 방정식의 작성을 하듯이 문제를 푸는 거지. 방정식의 작성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고 여기 기준이 되는 1하고 2 x는 1 또는 2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니? 최고차의 3인 건 나중에 생각해서 1하고 2를 근으로 가지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의 두분의 합 더하기 두분의 곱에다가 괄호하고 양변에 그냥 3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 작성하듯이 근각의 세관계로 작성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깥쪽 값을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둘 중에 뭘 풀던 간에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a는 9, b는 6이 돼서 9하고 6이 답이 되겠지. 우리 뭐 이미 방정식의 작성에서 잘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576번 한번 봅시다. 자, 576번에 2차 부등식 ax 더하기 5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해가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얘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우선 이 해에다 포커스를 맞춰보면 사이
그럼 우리는 사이값이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fx는 0보다 작다의 꼴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비교를 해봤는데 문제가 최고차의 수가 음수야. 항상 우리 최고차의 수가 문자야. 스포해버려. 최고차의 수가 문자야. 그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최고차의 수가 문자로 되어 있고 2차 부등식을 봤는데 여기가 0보다 크다로 되어 있어. 해가 사이값이 나오려면 무조건 0보다 작다 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0보다 크다로 되어 있다는 건 빨리 뭘 체크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A가 음수구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구나 라는 걸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사실 나는 너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함수건 다 똑같다는 거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a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b라는 이 식은 선생님 정확하게 워딩을 해볼게. 방정식처럼 생각을 한다면 누구랑 누구를 근으로 갖는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식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럼 3분의 1과 2분의 1을 근으로 하는 근은 x제곱에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의 2분의 4을 1창의 개수 2분의 곱을 상수합니다.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a일 뿐인 거지. 요거랑 얘는 정확하게 표현해요. 뭐가 돼야 될까? 이 둘은 뭐가 돼야 될까? 이 둘은 같아야 된다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 그게 뮤지컬이 뭐지? 항등식이 돼야 돼. 이 둘은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식의 모양만 찾을 거면 굳이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럼 얘는 여기다 써볼게. ax 제곱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5ax 나오는 거 아니야? 더하기 6분의 1이에요. 그럼 둘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a가 음수인 거 알아서 체크가 될 거다라는 거야. a가 마이너스 6이면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식의 모양만 잡아서 볼 때는 방정식, 부등식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잘 체크하자는 거지. 오늘 가우스 전까지 갈 거거든. 가우스는 사실 그렇게 쓸데없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오면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04쪽을 봅시다. 오늘 정말 오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뿐만 아니라 그냥 이번 주 일주일을 통틀어서 요거 하나 건지면 성공하는 거야. 이번 주 잘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204쪽에 밑에 중간에 표를 보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 사실 중요도만 따지면은 5개 쳐야 되는데 선생님 하나만 치는 이유는 혹시나 너희가 밑에 있는 내용을 외울까 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내가 별표를 하나만 치고 괄호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 괄호에 놓고 이렇게 해놓을게. 절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쓰고 항상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할 거야. 그럼 무슨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 우리 그래서
사실 여기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이 표 왼쪽에 공간 많잖아. 이 표 왼쪽에 공간 많잖아. 표 왼쪽에 공간에다가 하나만 쓰고 할게. 여기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 하고 최고차에서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할게. 최고차에서 양수일 때만 생각하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지. 첫 번째는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알파, 베타 이렇게. 두 번째는 접하는 거. 세 번째는 위에 붕 떠 있는 거. 이것만 보고 문제를 풀 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말인데 첫 번째 2차 부등식 좀 문자로 써서 미안한데 그냥 문자로 쓸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해가 모든 실수이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이 위에 사실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두 번째를 뭐가 있냐면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 둘은 완전히 같은 말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말하고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완전히 같은 말이다. 우리가 수학에서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이거 이제 수학 하에서 배우는데 화살 짝대기 두 개 보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붙겠다. 이게 완전히 같은 말이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쓴 말은 부등식 관점이지. 부등식 관점에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면 이게 지금 이거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혹은 해가 모든 실수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부등식 문제를 우리는 함수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함수 관점에서 풀겠다라는 거지. 함수 관점에서 풀겠다. 얘를 함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왼쪽을 식을 하는 함수가 오른쪽을 식을 하는 함수 y는요. 그게 뭐였어? x축이었잖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축보다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걸까? 항상 좀 위에 있고 싶다는 거지. 그렇지? 항상 위에 있고 싶다는 거야. 지금 여기 등호 없으니까 같아서도 안 되는 거지. 등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겠지. 얘가 지금 정확하게 함수 관점에서의 언어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둘도 같은 말이 되는 거라.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봅시다. 최고 차이계수 A가 0보다 클 때와 최고 차이수가 0보다 작을 때. 선생님이 여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A는 0일 때는 생각 안 할게. 나중에는 이거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A가 0일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두 개만 넣어봅시다. 자, A가 만약에 0보다 작아. 최고 차이수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잖아. 위로 볼록으로 생겼잖아. 이 위로 볼록이 내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존재할 수 있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얘가 항상 X축 위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최고 최소가 0보다 작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최고 최소가 0보다 클 때 최고 최소가 0보다 크면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는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뭐밖에 안 돼? 이 중에 뭐밖에 안 돼?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쓰려면 셋 중에 뭐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3번인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수밖에 없다고. 오직 이 경우만 가능해. 그래서 저걸 만족시키게끔 풀면 돼. 이걸 만족시키게끔 풀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돼? 방정식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왜? x축과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랑 똑같잖아.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었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 정확하게 쓸게. 똑같은 걸 식으로 하는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방정식에서밖에 못 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요거를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함수 관점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뭘 가지고 풀어야 돼?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부등식, 함수, 방정식을 서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생각해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답을 내겠다는 거지. 이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 방정식이, 부등식이 같다에 함수, 부등식, 방정식이 모두 같은 거다에 준비 단계인 거야. 이걸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야. 아, 세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풍산자 그 표에 나와 있는 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문제를 좀 보면서 접근을 좀 해볼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놓고 네, 맞아요. 시험 쪽에 이야기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게 풀산자에 나와 있는 문제만 풀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여기에 2차 부등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서 문제가 조금 달라지거든. 2차 부등식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무조건 2차식이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는 절대 0이 되는 겁니다. 2차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2차식을 유지해야 돼. 이런 언급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언급이 없어.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최고 차이수가 0일 때를 생각을 해줘야 돼. 0일 때를 고려해야 돼. 이거 예를 선생님이 하나만 들어볼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고 싶어. 항상 성립하고 싶어. 선생님 일부러 지금 이차분식이라는 말 안 했지? 네. 그러면 a는 0, b는 0일 때 우리 콤마는 동시잖아? a는 0이고 b는 0일 때라고 한번 생각해. 3이요. a가 0이고 b는 0이면 마치 어떤 형태가 되니? 3은 0보다 크다가 되지.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일 때는 그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거지. 네. 사실 어떻게도 생각해도 되면 a가 0이고 b는 0이라는 건 이런 형태라는 거잖아. 0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당연히 해가 모든 실수라고.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잖아.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인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석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최고 차이수가 0이 아니다를 꼭 해줘야 돼. 근데 언급이 없으면 최고 차이수가 0일 때를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형이랑 누나는 열심히 있어. 니 괜찮겠어? 응?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578번부터 문제를 볼 건데 정말 한 문제도 빠짐없이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차근차근 잘 보여줘야지. 자, 578번. 578번이지. 자, 얘도 당연히 별표를 3개 찍어볼게. 얘가 이제 가장 워밍업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되니까 별표를 3개 찍어갑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모든 실수에다가 이렇게 유출 하실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항상에다가 동그라미 칠게. 항상 크기 위한 실수의 값을 구해라. 여기 저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에 n 플러스 2의 x 더하기 2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게 항상 성립하고 싶은 거지. 요 뜻이야.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것도 쓸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다. 똑같은 말로는 뭐가 있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x 더하기 2n
이게 요거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지. 계속 얘기했지만 두 말이 완전히 같다는 수학에서 짝대기로 두 개 긋고 이렇게 안쪽으로 활짝 뚫겠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부등식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가 모든 실수다 혹은 뭐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빨리 이걸 우리는 함수 관점에서 바꿔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왼쪽을 식으로 하는인데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야 돼. 우리는 뭐든지 부등식, 방정식 한쪽이 0이어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한쪽이 0이어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치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겨서 빨리 어떻게 식을 바꿔놓고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더하기 2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고 바꿔놓고 나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함수 관점에서 생각하면 왼쪽을 식으로 하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에 m 플러스 2의 x 더하기 2m 플러스 1이 0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럼 이 최고층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오지. 자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등호가 있니 없니? 등호가 없지? 네.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것도 안 돼. 네. 이렇게 있어도 안 되지. 뭐만 돼? 오직 요것만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 문제 다 푼 거야. 요거밖에 없다. 오직 요 형태밖에 안 된다. 선생님은 이제 밑에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가 쓸게. 그럼 얘를 이제 뭘로밖에 풀 수가 없다? 방정식의 관점에서 풀겠다. 이렇게 함수가 x축 위에 붕 뜬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교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방정식의 관점으로 가져오면 판별식이 실근이 없다니까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이 쓰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별식은 방정식의 관점에서 쓰는 거니까 같은 걸 식으로 하는 방정식을 쓰고 말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걸 식으로 하는 0에서 요거에서 판별식을 말해줘야겠지. 그래서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다. 바로 쓸게. m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야. 얘는 이제 최고차의 수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죠. 최고차의 수가 0인 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거 정리하고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살짝씩 응용되는